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 온리원 올인원 개념환송 통합사회 강좌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진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늦었어요. 지금 네 번째 시간인데 많이 늦었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이게 촬영 장비 문제랑 이것저것 한꺼번에 겹치면서 강의 촬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칠판을 딱 보여드릴 건데 칠판이 이렇게 있죠. 칠판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제가 칠판 사용을 못해요. 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지금 요렇게, 여러분들 요렇게 지금 만날 요 교재와 함께 제가 요렇게 지금 왔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네, 온리원 올인원 개념에서 통합사회 강좌 우리 네 번째 시간이고, 자, 제가 이 책 지금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뭐 굉장히 많은 글들과 많은 내용을 저랑 이제 진행을 했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은 저랑 함께 오늘 6강 부분을 이제 진행해야 돼요. 자, 6강은 테마 6부터죠. 자, 너무나 잘 펼쳤어. 자, 테마 6. 네,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 지역과 공간 변화 이 파트를 정리할 거예요. 자, 근데 이 파트는 우리가 저는 테마 5 산업화 도시화 파트에서 좀 정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파트 금방 정리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특히 여기 보충교환 문제도 다 풀어야 됩니다. 네, 특히 보충교환에 까다로운 도표 해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도표 해석까지 풀면은 네, 오늘 강의는 딱 맞힐 것 같아요. 자, 저 여러분들 위해서 삼색펜 여기 딱 준비했고, 분필 못 쓰니까. 이거는 동화 마이겔이에요, 마이겔. 자, 시작할게요. 자, 중요한 거는 이 형광펜과, 자, 좀 형광펜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형광펜과, 자, 왼쪽에 가면은, 형광펜이 여기 엄청 많아요. 요까지만 쓰자. 요 형광펜과, 이렇게 세 가지 형광펜을 다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랑 이제 본격적으로 통합사회 6주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스텝 1 통합사회 개념 코드입니다. 자, 한 장씩 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 변화의 첫 번째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변화입니다. 자, 이 파트에서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첫 번째 자, 이동 시간과 비용이 주면서 이동 가능한 거리가 늘었다. 자, 이게 옛날에는요,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알 것 같아요. 네,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 제가 지금 지도를 하나 그릴 거예요. 자, 오른쪽, 이쪽에다가, 자, 이렇게 지도가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가 대구가 있고, 여기 광주가 있죠. 이렇게 가는데, 옛날에는 고속도로도 고속도로지만은, 교통 자체가 가려면, 특히 명절 때 막히면 4시간 안 걸리더라도, 한 3시간 반 정도는 걸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길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1시간 반이면 금방 가요. 자, 그 이유? 왜요?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른 변화로 이동시간과 비용이 줄면서 이동 가능한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대도시의 기능과 영향력이 주변 지역까지 확대돼요. 그래서 자, 여기 잘 보세요. 대도시의 기능과 영향이 주변 지역까지 확대돼서 요즘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지금 이걸 좀 내리고 참조해주세요. 자, 제가 지금 글씨를 적기 좀 힘들어요. 제가 일어서서 글씨 적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화면을 보면서 적으려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자, 베드타운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면지를 수북히 들고 올게요. 이면지를 수북히 들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너무 가렸니? 자, 베드타운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요만큼 A 지역이 있고 요만큼 똑같은 크기의 B 지역이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끝이 날렸다. 이 공업의 발달이 A 지역이 먼저 공업을 발달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는 이건 공장 표시인가요? 이게 맞나? 여기 공장이 엄청 많아. 물론 여기에도 아파트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공장지대예요. 근데 공장이 많다 보면은 여기는 이제 공단이 형성된 거죠.
그럼 이 공단에 근무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부양 가족들은 어디서 지내야 될까요? 그 공단에 아파트를 세우기에는 조금 힘들죠. 잠깐만요. 야, 벌레. 대박이에요. 내 손에 붙어 있어요. 도망갔을까요? 날아다니죠. 대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자, 파란색으로 고층 건물에 아파트를 막 지어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자, 이렇게 막 아파트를 지어. 이게 바로 베드타운이라는 거예요. 자, 날려 쓸게요. 알겠죠? 자, 그럼 다시. 그러면 대도시의 경우에는 또 대도시권을 형성하게 된다. 이제 위성도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누리소통망을 이용한 의사소통 보편화 이 정도는 알겠죠. 그다음에 경제활동 범위의 확대, 대량 화물을 빠르게 수송할 수 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밖에 나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희 모친께서는, 우리 이 여사님께서는 홈쇼핑을 많이 하세요. 뭐 낙지, 뭐 만두, 생선 같은 거를 대량 막 주문하시고, 언제는 퍼실. 그저께 퍼실이 왔어요, 집에. 퍼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 대량 화물도 사실 여기서 말하는 대량은 더 큰 거겠죠. 하지만 그런 것도 한 이틀, 3일 만에 금방 오고, 또 여기 볼까요? 해외 자본의 국내 유입 및 국내 자본의 해외 송금이 자유로워지면서 국제 금융 거래가 활성화됩니다. 오타 나왔죠. 자,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제 활동하는, 자, 여러분 빨간색으로, 이거는 현관 배치라. 자, 다국적 기업. 다국적 기업이 등장하였다. 이 다국적 기업 우리가 나중에 뒷단원 가서도 배울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여가 공간의 확대. 저희 집에도 문화센터 있어요. 저쪽에 가면 문화센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 생태환경 같은 경우는요. 뭐 요런 거 산불 진압 같은 내용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요.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뭐 하나 좀 치워볼게요. 제가 지금 뭐 하나 치웠습니다. 자, 쭉 가볼게요. 자, 정보화의 실현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컴퓨터, 인터넷,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신속 정확한 정보 수집이 가능해졌다. 자, 정보화로 인한 변화, 정치 행정 분야에는요. 자, 또 파란색 들고. 자, 누리소통망이나 가상공간을 통한 의견 표현 및 토론이 가능해져요. 의견 표현 정도는 알고 있겠죠.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 서류의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해져요. 대표적으로 등본이나 뭐 초본, 토지대장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등본을 많이 떼야 돼가지고 이거를 이제 사무소까지 가기 너무 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집에서 민원24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부24랑 같은 건데 이 민원24 여기 들어가시면요. 무료죠. 공인증서 로그인하면은 바로 받을 수 있고 제가 아까 말했던 이제 전자상거래 지금 여기 있는 이게 워터초크거든요. 이건 워터초크인데 이 물분필 이거 제가 옛날에 샀던 거예요. 여기 색깔 완전 진하게 나온다.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런 거. 빨간색이 주황색으로 나와요. 이런 거. 이런 것도 이제 전자상거래로 이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인터넷 뱅킹. 그래서 송금을 휴대폰으로 바로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거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원격 교육. 지금 이거 한창 지금 준비 중에 있죠. 코로나 때문에. 네, 그리고 스마트폰 이용하여 뭐 이렇게 볼 수 있다. 문화 확산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이렇게 좀. 잠깐만요. 됐다. 밑에 화면이 나오는 게 좀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지역과 공간입니다. 지역이에요. 자, 우리 공간적 관점 할 때, 자, 우리 공간적 관점 할 때 했었는데, 지역이 무엇이다? 했었어요. 뭐가 계속 날아다녀요. 불을 한번 켜볼까요? 그래서 날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리적 특성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지표상의 공간 범위고, 다시 한번 무엇이 지리적 특성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경관상 유사하거나 기능적으로 관련된 장소들의 모임이다. 이 정도 알면 되고, 지역성. 이거는 그 지역만의 고유한 특성을 얘기하겠죠. 대표적으로 언어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투리.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밥블레스 유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그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시즌 1, 2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즌 1을 봤어요, 저는. 1을 이제 방송 치다가 나와서 봤는데, 거기 이제 김숙 씨하고 나와가지고 얘기했는데, 사투리를 가지고, 뭐 부산 사투리는 억양이 이렇게다. 양산 사투리 이렇게다. 사실적으로 말하면 대구 사투리하고 부산 사투리가 좀 달라요. 다르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 경상도를 해볼게요. 경상도를 기준으로 저쪽 안동 쪽이나 영주 쪽 사투리하고 대구 쪽 사투리하고 그 다음에 부산 쪽 사투리하고 아예 다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고정된 것이 아니면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이거는 제가 이제 어떻게 느꼈냐면은 세대별로 이제 사용하는 단어들이 꽤 있잖아요. 할아버지 세대와 아버지 세대와 저의 세대와 사용하는 단어가 다 다릅니다. 사실상으로. 그 지역의 그 사투리가 반영되는데도 사용되는 단어가 좀 다를 수 있다. 점점 변화한다. 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역조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를 많이 달고 갈게요. 자, 지역에 대해 자료를 주십하고 분석, 종합하여 지역성을 파악하는 활동이 다 필요 없고,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빨간색으로 요 부분을 굉장히 과정을 강조해서 배우셔야 돼요. 자, 실제로 요 관련된 기출문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 어디 보자. 자, 여기 보시면 2번 문제 있죠. 요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해서 가겠습니다. 자, 조사 목적. 자, 조사 목적, 네모. 자, 지역의 특성 확인하고 지역 문제 발견과 대책을 모색한다. 그 다음에 조사 주제 선정 및 조사 지역 선정. 난 예를 들어, 경주에, 아까 우리 봤던 이 문제처럼, 경주에 불교 문화를 좀 볼래. 아니야, 나는 백제에 있는 무령왕대, 아니 백제 공주, 우리 웅진, 뭐 이런 데를 난 연구해 볼래. 그 다음에 이제 지리 정보를 수집해야 돼요. 그래서 실내 조사, 다음에 반드시 야외 조사입니다. 이거는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그다음 지정보 마지막 분석하고 도표와 주제도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보고서 작성까지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지역 격차를 여러분들 별표를 좀 할게요. 이게 기출이 된 적이 있는데 탑 1의 기출, 최고 오답률 탑 1에. 제가 요 문제를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요거 우리가 이제 보충교환 테마 6에 있는 문제인데, 제가 이걸 사실 이미 풀어버려서, 네, 여기 5번 문제, 요 문제예요. 2019학년도 6월 모의고사 10번 문제고, 네, 요 도표를 주고요. 밑에 도표 해석하는 문제를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요거, 역시 여러분들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지역 격차, 가장 중요한, 정보 격차였는데. 지역 격차도 중요해요. 미안해요. 아까 정보 격차였어요. 미안해요. 자, 그래서 새로운 교통 기반 시설을 구축한다.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그래서 뭐 동남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넣어서 좀 육성을 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 생태환경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그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생태통로, 고속도로 보면 이제 생태통로가 꽤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일 것 같아요. 인터넷 중독, 뭐 사생활 침해, 사이버 범죄 같은 내용들 다 참고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어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내용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들 정보 격차에다가 진짜 발표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별건 없고 정보 격차의 발생 그리고 양극화가 심해진다. 그러면은 이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해서 우리는 사회복지제도를 확충해야 되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별거 없어. 이 단어는 여러분들 쉽게 가면 되고,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는 딱 몇 가지야. 첫 번째 지역조사의 과정, 그리고 정보 격차, 그리고 크게 뭐 요런 거는 좀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대도시와 중소도시 문제. 대도시는 인구가 너무 많이 몰려서 문제가 있고, 중소도시는 대도시로 인구가 너무 많이 유출이 돼서, 그리고 대도시로 다 감에 따라 문화 공간이 중소도시로 들어오려 하지 않죠. 그런 거. 그래서 관련 해결 방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촌락에서의 문제도 볼까요?
도시와 인접한 촌락은 뭐 전통적인 가치관과 문화가 사라져요. 왜 도시와 인접하니까 그 도시의 문화가 도시성이라고 우리가 많이 불렀죠. 이게 계속 침투하는 거예요. 자, 도시와 멀리 떨어진 촌락 같은 경우는 노동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제 국제 인력 뭐 이러고 막 들어오고 하죠. 그다음에 성비 불균형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성비 불균형 때문에 국제 결혼이 굉장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중요시하게 던졌어요 제가. 죄송해요. 자, 지리적 표시제, 지역 브랜드화. 대표적으로 무엇이냐면 담양딸기. 여러분 담양딸기 처음 들어봐요? 그리고 뭐 상주곶감, 영덕대게 이런 것 같은 뭐 지역 브랜드와 지리적 표시제로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제가 좀 더 심화 코드 들고 온 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빨대 효과입니다. 자, 빨대 효과는요. 이거는 비유고 요걸 봐야 돼요. 대도시가 중소도시의 인구와 자본을 흡수하는 현상. 여기까지는 안 쳐도 되는데 이게 빨대 효과다. 마치 빨대처럼 인구를 쪽쪽 빼먹는다. 그래서 빨대 효과고요. 아래 있는 지리정보 시스템 GIS는 공간 정보 자료를 수치해서 컴퓨터에 입력 이런 거 다 이런 거 알면 돼요. 그냥 그 아래 정보 격차는 제가 일부러 별표 넣어놨죠. 그 다음에 지리적 표시제 이거 대표적으로 제가 뭐 있다 했어요. 담양 딸기 2,000쌀 마치 여러분들 지금 한국지리 배우는 것 같죠? 자, 아래 지역 브랜드화도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자료 탐구와 기출 연계로 가보도록 할 건데 스텝 3예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은 첫 번째 대중교통으로서의 철도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다루는 거 좀 제가 굉장히 간소화해서 좀 나타낸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어디 보자. 제가 여기서 본 것 같은데 철도 관련 내용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책은 다시 넣고 돌아왔습니다. 네, 뭐 이런 거는 알면 되겠는데 요즘은 이제 KTX 2004년도에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KTX 그 이전에는 뭐 무궁화호, 새마을호, 더 이전에는 이제 통일호가 있었어요. 통일호. 이거 완전 느렸거든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이제 철도를 넘어서서 지하철을 넘어서서 이제 아예 지상철, 모노레일. 그 다음에 이제 더 넘어서서 자기부상열차까지 가고 있고, 자,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전자상거래입니다. 자, 전자상거래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 첫 번째. 자, 기존 상거래와 달리 시공간적 제약이 거의 없으며 매장을 운영할 필요도 없고, 자, 보다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창업비용도 적게 드는 장점이 있는데요. 단점은 그렇죠, 뭐 전자상거래 사기 등등등 뭐 이런 게 있겠죠. 자, 그다음 뒤로 넘어가서 자, 사물 인터넷입니다. 요즘은 요 사물 인터넷이 반영되는 아파트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좀 알면 될 것 같고 바로 밑으로 갈게요. 전자민주주의입니다. 자, 특징 긍정적 관점, 신속한 의사소통, 뭐 시민 참여 획기적 증대, 뭐 이런 게 있는데 결국 부정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요거 특히 정보 격차에 관한 내용이죠. 평등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제가 요 자료 파트는 제가 크게 심하게는 안 보는데, 자, 역시나 빨대 효과 나왔죠, 여러분? 빨대 효과. 네, 좁은 빨대로 컵에 들어있는 물을 빨아들이듯이 교통수단의 연결로 대도시의 주변 중소도시의 인구나 경제력을 흡수하는 현상. 대표적으로, CF라 적을게요. 여러분들 위성도시, 대도시와 이성도시와의 관계. 이 정도를 조금 이제 파가면 빨대 효과 이해하는데 쉬울 것 같아요. 네, 이건 거가대 교인데 왜 로가 되어 있을까요? 자, 거가대교 개통된 이후 부산의 백화점을 찾는 거제 지역의 고객이 늘어났고요. 반대로 거제는 이제 부산에서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서 두 지역의 경제가 상생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요게 바로 상생이 하는 겁니다. 자, 크게 뭐 어려 볼 거 없고, 자, 정보사회학 계층 구조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디서 볼 거냐면 뒤에 가서 이거 이제 주로 사회문화에서 볼 내용인데요. 계층 구조라든지 뭐 정보사회, 이 정보사회의 불평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정보격차. 다수의 노동자 계층이 더 많이 하류층으로 전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노동자 계층은 주로 일을 하는 게 그렇죠. 1차 산업의 비중이 1차 산업이죠. 근데 그에 비해 여러분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2차 아니고 3차 산업.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2차 산업 종사자에 비해서 정보에 대한 정보 접근과 관한 접근과 응용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바로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7. 지역조사.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였어요? 자, 지리 정보를 수집할 때, 자, 무엇이 먼저다? 그렇죠. 실내 조사가 먼저고, 그 다음에 야외 조사인데, 만약에 이게 좀, 야외 조사에 다시 또 실패했다. 그럼 다시 또 실내 조사로 다시 들어오고, 또 야외 조사, 이렇게 반복되다가, 결국은 이제 지리 정보 분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내신 고도점, 비법 코드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안 볼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은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이 그냥 얼추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스텝 4도 여러분들이 바로 그냥 체크하시고요. 자, 문제풀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예요. 2018학년도 6월 모의고사 6번 문제입니다. 자, 1. 학생의 일기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대구역에서 오전 8시에 출발하는 고속열차에 몸을 실었다. 고속열차, KTX나 뭐 SRT 이런 거겠네. 자, 서울에 오전 10시쯤 도착하여 전문 서점에 들려 음반과 도서관, 요즘 그럴 필요 없어요. 대구에도 있어요. 자, 간단히 점심을 먹고 소극장에서 연극을 보았다. 배우들의 연기는 훌륭했고 연출력 또한 수준급이었다. 고속열차를 타고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맛있는 저녁을 먹었다. 시험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린 보람찬 하루였다. 저 그 얘기 해드렸나요? 제가 이제 KTX를 어디 탔냐면은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자, 잠깐만요. 제가 무슨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 잡았어요, 제가. 그 벌레를 잡았어. 좀 닦고, 아까부터 계속 날아다녔잖아요. 좀 닦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천안 아산역에서, 저는 이제 작년이었거든요. KTX 처음 타봤어요. 천안 아산에서 이제 동대구로 오는데, 동대구로 오는데, 1시간도 채 안 걸, 1시간 좀 걸렸나? 1시간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KTX 팁 드릴까요? 여러분 KTX, 이거 팁 알려주면 다 여기 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는 친구들도 알 거예요. 이게 KTX가 굉장히 호차가 길잖아.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쭉 있죠. 나는 이거 맨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쌤이 뭔 영상 하나 보고 이제 안 거야. 여러분들 항상 KTX를 예매하실 때는 5호차를 예매하세요. 여기가 옛날에 특실로 이용됐던 곳인데 이게 일반석에 이제 좌석이 모자라서 이렇게 이제 대체된 거라고 해요. 여기 특실의 일반실로. 그래서 이걸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 지금 이런 교통이 발달해서 무언가를 누릴 수 있었어요. 자, 그럼 1번. 도시화로 인해 공동체의식이 약간 이거랑은 관련 없죠? 2번. 교통이 발달에 따라 생활권이 확대되었어요. 맞아요. 정답은 2번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일일 생활권, 요즘은 반나절 생활권이란 말 쓰는 거 알아요? 반나절 생활권. 삐져나가지 마라. 삐져나갈 것 같으면 내가 땡기면 되지. 네, 반나절 생활권. 힘들어요, 이게.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저는 지금 서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서서 이렇게 팔을 대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거라 너무 힘드네요. 자, 3번.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되었다. 4번. 정보기술의 발달로 쌍방향 통신. 이거는 통신에 관한 내용이죠. 우리는 지금 교통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틀렸고. 5번. 교통수단의 변화로 시공간적 제약이 증가? 아니요. 시공간적 제약이 감소하였다. 이제 곧 있으면 여러분들 하이퍼루프라는 게 나온대요. 이건 뭐냐면은
서울에서 뭐 부산까지 15분 만에 간다던가? 모르겠어요. 점점 날로 갈수록 발전한 것 같아요. 2번 문제. 어떡해. 됐다. 2번 지역조사 과정 중 가나 단계에 해당하는 옳은 활동을 보기서 고른 것은 자 2018 학년도 6월 모의고사 7번 문제입니다. 자 주제 및 지역 선정을 해 가를 거쳐 야외조사 날을 거쳐 보고서 작성이야. 자 가나 단계에 맞는 걸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기억부터 주제를 결정한대. 그럼 이거는 자 이거를 A라고 표기하고 B, C라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A죠. 기억은 어디든 들어가선 안 돼. 니은 문헌 자료를 조사한다는 거는 이거는 실내 조사죠. 그러면 실내 조사니까 가에 들어가 되겠네. 그럼 니은이 가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니은 가에 니은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답사 자료를 바탕으로 불교 유적 분포도 정리를 한 거네. 그럼 이거는 나에 들어갈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이고 마지막 답사를 한대요. 이거는 야외 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정답 3번이에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자, 여기 이제 됐다. 근데 제가 갑자기 지금 생각난 게 하나 있어서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비슷한 문제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네, 상월 인터넷. 요것도 스마트시티 이런 내용이네요. 비슷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고 네, 구분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가겠습니다. 자, 3번. 그림과 같은 환경이 구축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적절하지 아는 것은 샤랄라. 자, 2018학년도 6월 모의고사 10번 문제입니다. 자, 스마트시티인데요. 자세히 보니까 자, 여러분들 안 보일 수도 있어서 더 크게는 안 되네.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자, 스마트 방법, 뭐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신재생 에너지 활용 시스템, 자율주행 셔틀 및 택시, 스마트 파킹.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네요. 저라도 이런 도시에는 살고 싶을 것 같아요. 자, 3 곱하기 3. 자, 그럼 가봅시다. 1번. 일상생활에서 대면 접촉이 증가할 것이다. 아니요, 집 밖으로 안 나와도 되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맞죠? 저는 개인적으로 안 나와도 될 것 같아요. 대면 접촉이 감소하겠죠. 휴대폰으로 휴대폰도 아니에요. 그냥 집안에서 뭐 몇 번만 누르면 될 수 있어. 전화 바로 1번으로 가면 돼요. 2번. 도시의 주요 기능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거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질 거고 새로운 법과 제도에 대한 요구. 왜요? 새로운 신기술에 관해서 요거를 이제 적용을 했으니 그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죠. 활용도가 높아지겠죠? 다시 정답 1번으로 갑니다. 자, 4번 문제로 갈게요. 자, 다음은 지역조사를 위한 모든 활동의 한 장면이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좀 조금 줄여볼까요? 자, 조금만 늘려볼까요? 자, 다음은 지역조사를 위한 모든 활동의 한 장면이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아까 읽었죠? 자, 가. 우리는 담장벽화로 새롭게 단정한 땡땡마을에 대해 알아볼 거야. 이곳은 자, 기억. 낙후된 지역의 문제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해결한 것으로 유명해. 자, 을. 땡땡마을은 벽화가 생기기 전 어떤 모습이었을까? 자, 병. 그건 과거의 거리뷰 사진을 검색해보고 구청에서 인구 자료를 확인하면 돼. 뭔가 조사를 하고 있어요. 자, 정. 요즘 마을의 벽화를 보는 관광객이 많아졌어. 그래서 주말에는 가서 우리가 야외 조사를 해보자. 즉, 뭐 해보자? 여기 벽화 가보자는 얘기죠. 미음. 무. 미음을 통해 벽화가 마을의 재생에 도움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자, 기억. 1번. 자, 기억에는 주거지 노화나 인구 감소 등이 있다라고 했어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당연하죠. 낙후된 지역의 문제니까 이런 게 있죠. 그럼 니은. 과거의 거리뷰 사진 검색과 구청의 인구 자료 확인은 실내 조사에 들어가요. 3번. 디귿. 땡땡 마을에 2차 산업이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디귿이면 돼요. 관광객이 많아졌냐라는 내용이에요. 맞아요. 자, 그럼 요거는 맞네요. 자, 4번. 리을에는 야외 조사에는 사진 촬영 및 관광객들과의 인터뷰. 맞아요. 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5번. 미음에는 인구수 변화 주민들의 만족도가 적절하다. 잠깐만요. 여러분. 마을의 재생이라는 건요. 인구수 변화랑 무조건 비례할까요? 물론 주민들의 만족도 정도는 제가 오케이를 할 텐데 인구수 변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답 5번으로 가요. 알겠죠? 자, 그 다음 5번 문제로 갑니다. 자, 자료는 서울로의 통근, 통학자 비율과 철도 노선의 확대로 인한 A에서 C 지역의 변화를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이게. 저도 뭔가 이상하다 했죠. 인터뷰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 주민은 아파트 신축도 늘어났고 지가 땅값도 상승했대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경제적으로 이득을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무원 하기 전에 여기 학원 강사부터 보자. 서울로 학원을 다닌다면 수강 지수학생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여러분 아무래도 서울에 사는 친구들이 꽤 많을 거 같기 때문에 제가 서울을 예시로 들면요. 서울에 여러분들 하는 뭐 목동이나 대치 주로 이제 대치동이 굉장히 많이 유명하죠. 예를 들어 저는 예를 들어 쌤 동네가 다사라는 동네인데 이 다사라는 동네는요. 이제 흔히 학원가 굉장히 많아요. 이 동네가 한창 뜨는 신도시라서 학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만약에 대구에서 서울까지 10분 만에 갈 수 있어. 예를 들어 그러면 다사에서 대치동까지 여긴 대구 다사는 대구예요. 자, 다사에서 대치동까지 5분 만에 갈 수 있다 하자. 그럼 너네는 다사에 있는 학원을 다닐래? 대치동에 있는 학원을 다닐래? 당연히 여기 있는 학원을 다니겠지.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사람들이 쇼핑하러 서울로 가면서 매출이 오히려 줄었어요. 아웅. 경제적으로 손해를 봤죠. 자, 주요 관광지의 방문객이 75%. 이 사람은요. 경제적 이익을 받고 얘는 손해를 봤어요. 그럼 기억. A는 전입 인구보다 전출 인구가 많다. 자, A 지역의 경우에 아파트 신축이 늘어나고 집가 상승했기 때문에 전입 요게 바꿔야 돼요. 전출 인구보다 전입 인구가 많은 거예요. 자, 니은 B. B의 주요 관광지는 접근성이 향상되었다. 여기 봐요. 주요 관광지의 방문율이 70 몇 퍼센트, 75%나 늘어나 관광지와 전철이 무슨 증설했다. 그럼 얘는 맞는 내용이 되겠지. 그 다음 B와 C에서는 대도시의 서비스 기능이 중소도시에 흡수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 먼저 설명해줘야 리를 먼저 설명하고 갈게요. 왠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과 가까울수록 통학자 비율이 높은 편이다. 맞아요? 잘 봐. 서울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니은 리을 정답 4번인데 자, B와 C에서는 대도시의 서비스 기능이 중소도시의 서비스 기능이 대도시에 흡수가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우주 매장상이 사람들이 쇼핑하러 서울로 간대요. 그럼 기존의 A 지역과 나 여기다 쓰는 거 싫은데 백화점이 이렇게 동시에 있어. 근데 여기는 명품수가 적어. 얘는 명품수가 많다고 해보자. 돈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쇼핑을 하고 싶어. 그럼 너네는 어디로 갈래? 당연히 B로 가지. B 지역으로 가지. 맞죠? 6번 문제예요. 자, 다음 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현대사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는 누리소통망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음을 물론 자, 회사에 나가지 않고도 자택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재택근무죠. 자, 하지만 악의적인 비방과 욕설로 인한 인권 침해는 물론 타인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 인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누리소통망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더 이상 사용자의 자율적 규제 역량에만 맡길 수 없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한번 볼까요? 적절한 거, 프로퍼한 거 골라봅시다. 대면적 인간관계가 증대되지 않고 감소되고 있고요.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감소되지 않고 증가되고 있어요. 직장인의 근무 형태가 획일화되고 있다. 획일화되고 있어요. 다양화되고 있어요. 자, 정보교류 공간적 범위가 좁아지고 넓어지고 있다. 자, 5번.
정보윤리 관련 법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죠. 정답은 5번으로 갑니다. 과목의 106페이지였어요. 자, 마지막 7번, 8번 문제 한 풀고 우리는 이제 보충교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최근 경제 트렌드로 일코노미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일코노미. 자, 일코노미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단체와 조직을 우선시하는 삶에 피곤함을 느끼고 혼자만의 소비 생활을 즐긴다. 이게 요거예요. 1 플러스 이코노미. 요거 얘기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 누리소통망을 통해서는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혼자가 아니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자, 최근 공동체 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공동체 주택이란 주민들 간의 친밀한 교류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합리적인 생활을 하는 주거 형태를 말하는데, 자, 리을. 주민들은 공동의 규약을 마련하여 주거 공간을 공유하고 주거 비용, 육아 문제 등을 공동으로 해결하며 살아간다. 이해돼요? 자, 여러분 이제 가보자. 기억. 자, 아까 우리 기억은 1코노미였어요. 요건 1코노미. 자, 1코노미의 배경으로는 1인 가구의 증가가 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요, 이제 얼마 전에 요기요를 들어가 봤는데, 요기요에 보니까 1인분 주문이라는 코너가 단독으로 있어요. 여기를 봤을 때, 사실 1인 가구가 증가했구나. 라는 걸 제가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니은. 니은이 뭐예요? 누리소통망, SNS. SNS는 정보화로 인한 생활의 변화를 나타낸다. 맞는 것 같네요. 기억님, 정답 1번으로 가요. 자, 리엘은 이거 공동 해결이죠. 사회적 유대감보다 개인의 자율성 아니요. 개인적 자율성보다는 사회적 유대감을 강조한다 아니고 강조한다. 어쨌든 이건 틀린 내용. 자, 그 다음 기억. 일코노미는 공동체 주택과 달리, 그럼 즉 일코노미에 대한 설명하고 있어요. 공동체의 결속과 소통이 아닌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죠. 맞아, 8번. 11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나타난 생활의 변화에 대한 옳은 진술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한번 골라볼게요, 여러분. 자, 잠깐만요. 제가 좀 돌리고 들어오겠습니다. 자, 다시 들어올게요. 자, 고속열차의 등장 이후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4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이동시간이 단축되었다. 또한 자동차와 같은 교통수단이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우리나라 전국 곳곳을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뿐만 아니라 항공교통이 발달하면서 해외여행객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교통의 발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기억. 지역 간의 접근성이 향상되었고요. 통근과 통학 가능 범위가 확대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베드타운에 대한 설명이 니은과 가는 선지로 연결이 되네요. 여가활동의 공간 범위가 확대되죠. 경제활동의 시공간적 제약이 작아졌어요. 맞아요. 정답은 4번으로 가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요 3단원 우리 테마 6을 정리를 했는데요. 자, 테마 6을 정리한 소감은 제가 이제 나중에 들을 거고, 우리는 더 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자, 바로 뭐예요? 테마 5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테마 5 보충교환 문제예요. 테마 5 여러분 기억나요? 자, 테마 5 복습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고, 자, 요거 통해서 복습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답안은 별도에서 강의를 들으십시오. 자, 1번. 다음은 땡땡시 지역조사 결과이다. 이 지역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분석 및 추론만을 보기서 고른 것은, 자, 여기 1961년대 한번 볼래요? 자, 보니까 좀 많아 보이는 거, 상업, 그리고 그 다음 하는 게 건설업과 제조업, 그 다음이 사실 이제 이런 거, 물론 공무원도 많긴 많아요. 하지만 주로 많은 게 요 세 개 분야예요. 요 세 개 분야는 1차 산업 분야죠. 1차 산업 분야. 오른쪽으로 가볼래요? 오른쪽으로 가니까 보건사회복지, 교육서비스업, 공공행정 뭐 이런 게 지금 요게 대다수 차지해요. 그럼 얘네는 3차 산업이에요. 1961년에 1차 산업의 비중이 컸고 2014년에는 3차 산업의 비중이 큽니다. 그럼 기억. 1차 산업의 종사자 수가 증가했다. 지금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1961년에서 2014년으로 가는 걸 말하고 있는데 1차 산업의 종사자 수가 감소해야 되겠죠.
좀 더 사실은 좀 바꾸고 싶다면 3차 산업의 종사자 수가 증가할 대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니은 주민들이 종사하는 직업의 분야가 다양해졌다. 맞죠? 그 다음 디귿 보건, 금융, 교육의 분야의 편의시설이 증가하였다. 맞고요. 제조업의 쇠퇴로 생태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였어요. 제조업이 쇠퇴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조업의 자 이렇게 적어볼까요? 쇠퇴지고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 그리고 뒤에 생태환경의 변화는 싹 지우도록 할게요. 그럼 정답은 니은디귿 3번으로 가면 되겠네요. 2번 문제. 자, 도시화율 네모할까요? 자, 도시화율. 저 여기 앉아서 할게요. 일어서서 여러분들 화면 보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좀 알아서 맞춰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시화율입니다. 자, 도시화율 보니까요. 자, 지금 요거는 점선과 실선이 섞인 거네요. 요 국가는 80년대를 기준으로 갑자기 조금 과다 성장하고 있고요. B 국가는 80년대 살짝 넘어서부터 그러니까 50년대 이후로 해가지고 80년대 이후까지 확 성장이 갑자기 딱 주름 잡았고 아예 점선으로 되어 있는 국가는 애초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저는 보겠습니다. 기억 A국이 지금 요거예요. 자 2000년 이후 촌락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아졌어요? 아니요. 비중이 낮아졌어요. 의자를 좀 높이겠습니다. 다음 니은 B국은 네 1900 좀 더 됐다. 네 B국 아까 B국은 점선 국가인데 점선은 아까부터 잘 살았어요. 1990년대 이후 이촌향도 현상. 자 여러분 잠깐만 좀 내려줘요. 아니요 여기다 적을게요. 자 여러분 이촌향도가 뭐였죠? 그렇죠. 촌락을 떠나서 도시로 향한다. 요게 이촌향도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B국 같은 경우는 가속화 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얘네는 왜냐하면 이건 IX 그리고 Y를 한번 적어볼게요. 왜냐하면은 1950년대부터 잘 살았거든요. 네, 됐죠? 그 다음에 디귿 2017년은 C국, 2017년의 C국은 촌락보다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다. 자, 2017년 잡아보세요. 50% 조금 넘어요. 자, 50%가 조금 넘습니다. 이는 곧 도시가 더 많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자, 1990년대 이후, 자, 90년대 잡고 그 이후를 먼저 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요 부분만 보면 돼요, 여러분. 도시화 진행 속도는 B국보다 C국이 빠르다. B국은 요 정도밖에 안 올라가는데 C국은 이만큼 올라가죠. 맞아요. 디귿리을 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뒤이어서 3번 문제를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도시화율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지금은 촬영 시간이 4시거든요. 새벽 4시. 너무 조용해요. 자, 그래프를 보니까요. 자, 이렇게 80년 사실 60년대는 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70년, 80년 점점 가면 갈수록 증가하더니 90%대까지 왔네요. 산업 구조도 보니 제일 옅은 게 1차예요. 1차 산업이 이랬는데 2차 산업이 줄었죠. 자, 제가 이렇게는 1차 산업 밑에 부분은 2, 3차를 묻겠습니다. 제가 2, 3차 라고 했을 때 2, 3차 중에서도 큰 거는 3차에 3차가 더 커졌죠. 이 그래프는 2, 3차를 합친 수치를 나타내요. 그러면은 지금 이 말은 2, 3차가 늘어남에 따라 1차 산업의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선제부터 가볼게요.
자, 1960년 도시인구가 초락인구보다 많다라고 할 수 있어요. 퍼센트 보세요. 퍼센트 39.1%예요. 뭐가요? 도시가요. 그러면 촌락은 얼마일까요? 촌락은 이런데 빼보면 알잖아. 60.9%. 맞아. 도시인구가 초락인구보다 많아요? 아니요. 적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자, 2번. 2015년 2차 산업의 비중이 큽니까? 가장 크다. B. 왜요? 3차 산업이 가장 크다 했죠? 3차. 자, 3번. 가시기가. 자, 가시기는 70에서 80년대 사이죠. 나시기는 2000년대에서 2010년대예요. 자, 가시기보다. 자, 보다라는 말은 나시기를 먼저 보란 소리예요. 이게 아니라 요렇게지. 요게 주어야. 이렇게 봐야 돼. 문제 푸는 스킬입니다. 자, 나시기에, 그러니까 즉 2000년대에 직업이 더 다양해지고 분화되었죠. 맞아요. 저는 3번으로 가요. 자, 가시기보다 나시기 아니요. 나시기보다 가시기의 이촌향도가 활발했고, 자, 나시기보다 가시기예요. 아니요. 가시기보다 나시기의 토지 이용 집약도가 커요. 됐죠? 4번 문제로 갈게요. 됐네. 자, 요거는 EBS 개념에서 통합사에 교재 있는 문제입니다. 자, 가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느리고 여유로운 삶, 느리고 여유로운 삶을 지양 아니고 지향이죠. 자연환경과 문화를 보존하여 네, 지역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거는 우리가 슬로우 시티 4번, 5번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자, 낙후된 기존 도시의 새로운 기능을 그러면 낙후된 기존 도시죠. 도시화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도시를 바꿔보자는 거잖아. 도시재생사업 정답 5번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문제 많다. 교통통시대 발달 관한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빨리 풀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야죠. 우리 4단원으로 1번 문제. 됐다. 다음은 정보화에 관한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래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보니까요, 이게 지금 정보 취약계층별 정보 활용 지수에 관한 내용이고, 지금 이게 정보 격차라는 거네요. 그럼 바로 가보자. 정보 시스템 보안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됩니까? 아니, 이거랑 관련 없다니까. 악성 댓글 이것도 상관없고 유해 사이트 접속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이거야.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 활용 교육 강화. 이게 포인트죠. 4번으로 가야 돼요. 남은 건 안 봐도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다음은 수행평가 복사 일부이다. 미주친 기억에서 미음중을 취하는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됐다. 자, 인터넷 중독의 해결 방안. 정보통신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하면 안 되겠지. 1번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자, 쉬었죠? 자, 다음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됐네요. 됐죠? 자, 3번. 땡땡군의 축산업 실태에 대해 지역조사라고 했잖아. 과정을 좀 이해하고 가자 했어. 자, 가단계에 해당하는 거는 야외조사 말고 그 앞에 해야 될 실내조사고. 그러면은 기억. 축산업 현황을 땡땡군 홈페이지 통해 조사 실내조사. 자, 땡땡군 축산업자와 면담 시 필요한 설문지를 작성한다. 이것도 실내조사. 자,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땡땡군의 목장품 포도 작성은 지역정보 분석. 지역정보 분석. 자, 그 다음 리을. 땡땡군의 자연환경에 대한 야외조사 계획을 작성하다. 자, 리을 산지 별표를 완전 해주세요. 이걸 좀 눈치를 헷갈려 하는데, 자, 여러분 잘 봐요. 야외조사 계획을 작성하는 건 얘들아 잘 봐. 야외조사 계획 작성은 언제 해야 돼? 실내조사 할 때 할 수밖에 없어. 실내조사 시 하는 거야. 그 이유. 그럼 우선 4번인데. 왠지를 설명할게. 만약 이때는 먼저 할 건데. 주제 선정하고 지역 선정할 때 할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야외 조사를 가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는 없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가볼게요. 왜 이렇게 끈적었지? 좀 잘려요? 괜찮아요? 괜찮을 거라 믿을게요, 나는.
자, 지도와 같은 국가 철도망이 구축될 경우 예상되는 변화. 자, 이렇게 바뀌었더니 철도 수가 많이 증가했네. 이 말은 교통이 발달했다는 거네. 그럼 1번. 신규 정차역 주변의 상권이 축소돼요? 아니요. 확대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1번. 나머진 다 맞는 이유. 넘어갈게요. 자, 요 문제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표 해석을 잘 하셔야 돼. 자, 자료에 대한 분석. 요거는 제가 아까 다 설명을 다 적어버려서 체크해보자. 자, 땡땡 연구기관은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 수준을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눴고, 접근은 기기 보유와 사용 환경 조성 여부, 역량은 이용 능력, 기본 이용 능력, 활용은 양적 지적 활용 정도야. 그럼 일반 선지로 바로 가보자. 자, 활용 부분의 디지털 정보와 수준 인터넷 설치앱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활용 정도를 얘기했다니까. 활용 정도를. 그러니까 이거는 접근이 되겠죠. 나머지도 이런 데이터 체크. 2번이 왜 틀렸냐면은, 자, 2014년에 역량 부분 볼래요? 2014년 역량 부분. 네. 일반 국민 대비 격차를 봐야 돼. 자, 일반 국민을 100으로 했잖아. 자, 잘 봐요. A 대비 B는 어떻게 구하라고? A분의 B-A 곱하기 100을 하면요.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여러분 알겠어요? 네, 잘렸었나? 자, 그러면은 조금만 줄일게요. 자, 그러면은 일반 국민 대비 정보 격차는, 자, 농어민의 정보 격차는 얼마예요? 물을 게 있어요, 사실은. 100 대비 40.7이 얼마야? 100분의 100 마이너스 40.7이야. 이렇게 구하는 거야? 맞아요. 잘하네.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종이나 들고 와서 아까 썼던 종이 반으로 좀 접어서 100분의 100 마이너스 40.7 곱하기 100. 요게 첫 번째. 요게 지금 아까 뭐였어요? 농어민이죠. 두 번째, 이 장노년층. 장노년층은 퍼센트를 보니까 23.4% 맞아요? 자, 그러면은 100분의 100 마이너스 23.4 곱하기 100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약분해요. 이렇게 약분하고 남는 게 여기는 59.3% 남을 거고, 여기는 잠깐만요. 76.6% 남게 돼요. 자, 그럼 다시 볼게요. 2014년 역량 부문에서 일반 국민 대비 A 대 B죠. A 대비 B. 자, 일반 국민 대비 정보 격차는 농어민보다 장노년층이 크다. 자, 농어민보다 장노년층이 크죠? 정답 바로 2번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런 거, 요거 특히 활용 부분 요것도 한번 같이 보자. 5번 선지만 따로 볼게요. 제가 5번 선지 좀 적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쌤. 네. 자, 이렇게 제가 적었어요. 5번 선지 잠깐 봐줄래요? 활용 부분에서 14년 대비 17년 변화율은 장노년층보다 농어민이 더 크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자, 14자. 빨간색. 파란색. 14 대비 17년 비율입니다. 14 대비 17년 대비. 자, 내가 아까 A 대비 B는 A분의 B-A 곱하기 100%가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자, 활용 부분에 요 데이터 전체를 체크를 하시고,
전체를 체크를 하시고 농어민 지금 우리는 여기는 농어민은 농어민끼리 보고 장노년층은 장노년층끼리 보는 거야. 그럼 농어민은 농어민끼리, 장노년층은 장노년층끼리 나눠서 봤을 때 14년의 수치와 17년의 수치를 우리가 땡겨올 거야. 농어민의 14년 수치는 48.6%, 17년은 63.3%, 그 다음에 장노년층은 39.7%, 17년은 59.9%야. 자,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A 대비 B잖아. A분의 48.6분의 63.3 마이너스 48.6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그렇게 구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너무 어렵나? 이렇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정답 2번으로 가면 되고요. 자, 6번 문제. 자, 밑줄친 괭이부리마을 생활공간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금 괭이부리 마을이 있는 자리는 원래 땅보다 갯벌이 넓은 바닷가였다. 갯벌. 그 바닷가에 고양이 섬이라는 작은 섬이 있었다. 소나무 숲이죠. 소나무 수위가 아니고 소나무 숲이 우거진 곳이었던 이 섬은 바다가 메워지면서 흔적도 없어지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곳은 숲 대신 공장 굴뚝과 판잣집들만 빼곡이 들어서 공장지대가 되었다. 이후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올라온 이농민들은 괭이부리 마을 판잣촌의 둥지를 틀었다. 판잣집이라도 얻을 돈이 있는 사람은 다행이었지만 그나마 전셋돈마저 없는 사람들은 시궁창 위에도 다락집을 짓고 기찻길 바로 옆에도 집을 지었다. 옳지 않은 걸 골라야 돼. 맞죠? 이 바닷가가 그러니까 원래는 바닷가였는데 갯벌이 있고 그런 곳이 바닷가였는데 이게 이제 바다가 메워지면서 바다가 메워졌다는 거예요, 포인트. 바다가 메워졌어? 간척 사업을 했네? 그럼 1번. 간척 사업을 해서 갯벌 감소했고, 어업에 종사한 주민 비율이 증가 아닌 감소했지. 왜? 공장 굴뚝이 많아졌잖아. 그에 따른 주택 문제, 유입인구 증가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 7번 문제. 자, 자료와 같은 환경이 구축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적절한 추론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보면요. 사물 인터넷, IoT. 인터넷 기반 모든 사물 연결 이런 거가 있대요. 자, 그럼 여기 보니까 뭐 IoT 가스락 이런 것도 굉장히 생활이 편리해지겠네. 지금 뭐가 발달한 거야? 통신? 이쪽으로 발달했다고 봐야 되겠지. 그럼 생활의 시공간적 제약이 증가할까? 굳이 묻는다면 감소를 할 거예요. 이은 생활의 효율성이 향상되겠죠? 그러면은 디귿 빅데이터를 이용한 정보 통제 감시가 증가할 것이다. 리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가 증가할 것이다. 맞아요. 정답은 5번으로 가야 돼요. 자, 8번 문제. 자료의 가에 들어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거가대교에 관한 내용이네요. 거가대교. 네, 거제시 방문객 대상으로 거가대교 이용 목적을 조사한다. 지금 지역 조사하겠다는 얘기야. 자, 그랬더니 뭐 거가대교 개통 전후 거제시 주요 명소의 방문객 수 변화 조사. 그 다음에 개통에 따른 거제시 숙박업 및 음식점업의 변화 현황을 조사한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개통 전후로 관광산업이 또는 개통 후나 개통 전후나 관광사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포인트 잡아야 되겠지. 자, 그럼 지형 변화는 볼 필요 없고 제조업 종사자 수는 크게 안 봐도 돼요. 애초에 거제시 자체가 공업단지였죠. 자, 그 다음에 자, 거가대교 개통 후 거제시 관광산업이 변화했어요. 저도 3번으로 가야죠. 뭐 포로 수용소라든지 그런 데가 있겠죠. 그 다음 9번. 다음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현대사의 특징으로 옳은 진술만을 보기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내가 너무 위로 올렸네. 자, 정보화에 따라 사회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인터넷 쇼핑을 통한 아까 제가 우리 이 여사님께서 하시는 인터넷 쇼핑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화상회의를 통한 재택근무 지금 한창 하고 있어요. 온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 그 다음에 원격 진료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SNS를 통한 교류가 확대되면서 가상공간에서 개개인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한편
저는 이거 주황색으로 좀 밑줄 그을게요. 한편 개인의 행동이나 기록이 정보화기에 노출되는 빈도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문제점 낙선되고 있다. 지금 뭐 N번방 관한 내용이 지금 사회적인 이슈로 뜨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자, 니은 인간관계 폭이 확대되면서 대면 접촉? 아니요, 이제는 이게 축소되면서 대면 접촉이 아니라 비대면 접촉의 비중이 커져요. 디귿 직장과 주거지의 물리적 거리에 따른 공간적 제약이 완화될 것이다. 응? 잠깐만요. 물리적 거리에 따른 공간적 제약.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결국 뭐예요? 정보화를 통해서죠.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자, 그럼 계속 디귿도 보도록 할게요. 그냥 디귿 계속 보겠습니다. 자, 직장과 주거지의 물리적 거리에 따른 공간적 제약이 완화될 것이다. 자, 물리적 거리에 따른 공간적 제약은요, 이 정보화에 따라서 관한 내용이에요, 이게. 자, 여러분 잘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게 굉장히 지금 제가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을 법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직접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다리세요. 이게 공간 제약의 완화도 맞는 내용이에요. 이게 정보하니까. 근데 지금 제가 이게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 이것도 맞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럼 기억 디귿 리을이 돼야 되는데 문제 들어가다 오류가 났나? 잠깐만요. 오류가 들어갔네요. 역시나 체크를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둘이 바뀌었어요. 이게 니은이고 이게 디귿이에요. 문제 오류였네. 3지 오류입니다. 전화 4번으로 가려고. 어쩐지 내가 디귿 리을이 맞는데 왜냐나 싶었습니다. 자, 1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마지막 지금 1시간 넘게 하고 있는데 1시간 넘게 하고 있어요. 요거 마지막만 하고 네,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다음은 지역조사 활동을 위한 모두만 간의 대화 장면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이 보기서 고른 것은 자, 공간 변화에 따라 생겨난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 기억, 어떤지 물어보겠대요. 자, 우리 지역 산업구조와 토지 이용 변화에 관한 자료를 도서관에서 찾아본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도서관에 가서 찾아본다. 이게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분석. 자, 나는 너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종합해서 분석하고 정리할게. 먼저 딱 뜨이는 게 뭐예요? 주민들의 생각을 해서 선물이나 면담을 해야 되겠죠. 맞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지역조사 단계 중에서 실외조사. 자,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는다. 이건 실외조사다.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럼 우선 세모로 치고 갑니다, 여러분. 다음 디귿. 자, 분석 정리는 그래프 지도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지리종합하기 용이하다. 기억 디귿이. 그럼 이거는 실외조사가 아니겠네? 이렇게 파고가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리을. 지역조사는 을보다 갑의 활동이 먼저 이루어진다. 자, 갑보다 을의 활동이에요. 을이 먼저 해야 돼. 자료를 찾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테마 이어 보충 교환까지 풀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고 우리 이제 1강
2강, 2-1강, 3강, 4강까지 왔어요. 이제 5강부터는 이제 법과 관련 파트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사과의 말씀드리면 지금 교환 작업이 4단원 이상은 더 이상 되지가 않아요. 워낙 지금 시기도 시기다 보니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자,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제가 지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 진짜 많이 하고 또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통합사를 이렇게 져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5강부터 해서 이제 쭉 진행되는 통합사회 강좌 같은 경우 이제 4단원부터잖아요. 이 4단원부터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좀 바꿔서 진행해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오늘과 같이 이렇게 필기를 할 거고 여러분들이랑 제가 이렇게 뭐 수업 판서를 좀 할 거예요. 제가 이제 필기도 다 준비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이제 필기를 좀 보여드리자면은 통합사회 만점 필기라고 해서 아니면 그건 아니고 잠깐만 제가 지금 노트를 좀 찾아요. 노트가 너무 많아서 네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이 파트가 자산관리와 금융생활에 관한 내용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경합성과 배제성에 관한 내용 경제고 그 다음에 특히 4단원은 이런 게 또 들어가야 돼요. 이런 추가 필기까지 제가 지금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저랑 같이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은 네,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5강 4단원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참 그리고 그거 설명 안 드렸는데 문제풀이 어떻게 할까요? 라는 건 설명 안 드렸어요. 문제풀이는 사실 여기서 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개념이 싹 끝나요. 이제 9단원까지 개념이 끝나면은 기출문제를 여러 회차를 좀 풀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과 네, 이렇게 지금 시스템을 전환한 적이 네, 사과드리고요. 시스템 미비 네, 마비 아니고 미비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5강에서 4단원부터 만나 뵙도록 할게요. 웃고 떠들던 날들